자, 이제 데이톤에 대한 소개인데요. 제가 21년도 7월 달에 회사를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얼핏 제 생각으로는 한 100번 넘게 IR을 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을 모시고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하고, 회사 초창기에 우리 사당에 있는 골방에 책상 4개 갖다 놓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책상 4개 가지고 직원들 3분 처음에 모시고 이제 시작을 했던 데이톤이 지금 만 5년 됐나요? 이렇게 해서 조금 성장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목표로 뒀던 점은 내가 어떠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아서 이 이익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해야지, 이 비전보다는 처음에 회사를 설립했을 때 AI에 대한 흥분이 많았어요. 제가 AI를 오랫동안 10년 넘게 AI를 하다 보니 이 AI 기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구나. 단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LLM이 나오진 않았어요. LLM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클로드나 GPT 같은 게 나오지는 않았었고, 우리는 그 산업 영역에서 쓸 수 있는 피지컬 AI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단어는 국내에 이제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죠. 피지컬 AI, 뭐 LLM, 그 다음에 소버린,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요. 소버린 AI라는 얘기는 우리가 주권을, 이 AI의 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걸 지킬 수도 있고 이거를 확대할 수도 있는 이런 요런 이제 컨트롤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내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국가대표 AI, 물론 저희도 참여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작년 초인가요? 작년 초에 정부에서 오셔서 너희도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으니 너희도 국가대표 AI 좀 참여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참여를 하고 싶고 두근두근 거렸지만 결과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또 대기업과의 협력이었어요. 대기업과 손을 잡고 와라. 너희는 아직 작으니까 혼자서 하기 벅차다. 제가 봤을 때는 대기업도 못하는 거를 저희가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증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같이 와라 라는 말에 좀 실망이 컸었고, 그래서 저희는 혼자서 차근차근 준비를 했습니다. LLM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은 많은 학습이 필요해요. GPU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학습이 필요한데, 작년에 굉장히 좋은 모델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 좋은 모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지금 글로벌 탑 랭커에 들어가 있는 딥시크 모델이었습니다. 딥시크 모델을 보고 저희가 흥분을 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서 중요 모델도 우리가 파운데이션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지? 증류 모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디스틸레이션, 플러닝, 그다음 퀀티제이션이라고 하는 양자화, 요 3가지 기술에 대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으면, 파인 튜닝은 누구나 하는 기술이니까 이 4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글로벌리하게 파운데이션으로 그리고 소버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2023년부터 그 모듈을 개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LM 모델로 글로벌 경쟁을 하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단 1도 없습니다. 저희가 LLM을 왜 만드느냐?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글로벌이 증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만들고 있는 겁니다. LLM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지금 대기업들이 못하고 있죠. 저희가 허깅페이스에 보시면은 탑랭커들 한 70위까지 국내 회사는 없습니다. 일단 모델 자체가 국내 회사는 여기 탑 랭킹이 안 돼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L사나 N사, 뭐 K사 같은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LLM은 이미 최종 버전을 보시면 이미 작년 중순에 나온 버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클로드가 나오기도 전에 예전에 나왔던 버전 가지고 국내에서 굉장히 장사를 잘 하고 계세요. 그러나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이 LLM은 저희는 한 3개월이면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원천 기술부터 지금까지 해왔고, 이 기술을 덧붙이고 지금 나와 있는 트랜스포머나 이 소타 기술들을 적용만 하면 바로 개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딥시크가 증명한 게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해서 우리 증류 모델입니다. 증류 모델은 클로드라든지 아니면은 GPT가 이미 학습해 놓은 결과물을 재학습해서 하는 겁니다. 용량도 10분의 1. 그 다음에 처리 능력도 10분의 1, 전기도 10분의 1, 10분의 1 모델인데, 이 모델이 처음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발표했을 당시에는 오픈 AI에서 야 너희는 내 데이터를 훔쳐가서 만든 거잖아 라고 했죠. 근데
딥시크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야, 오픈 AI 너희도 구글에 있는 데이터, 다른 데 있는 데이터 훔쳐서 만든 거잖아.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구글이 직접 모은, 또는 그런 오픈 AI가 직접 모은 데이터가 아니라 뭐 어떤 포털사라든지 검색하는 엔진에 있는 자료들을 긁어 와서 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일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만들어 놓은 QWN이나 아니면 딥시크 모델 자체도 지금 글로벌 파운데이션 모델로 인정을 해주고 있을 뿐더러 이 모델 자체가 중국에 있는 모델이 탑 랭킹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왜 이런 건 시도를 안 할까? 저 정부에도 많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앞으로 데이톤만의 기술로 개발해 나갈 겁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무슨 오디션 경쟁처럼 나가서 우리 회사가 AI 잘해요 이런 경진대회는 나가지 않을 겁니다. 이 LLM 결과적으로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이 LLM, SLM 에이전트를 개발하기 위한 모멘텀입니다. 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그게 저희가 2023년부터 준비한 AI의 언어 모델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저희 뉴럴넷인 RB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RBM은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저희 CTO님과 같이 많은 이제 논의를 하고 미팅을 통해서 자, 이 사업 이게 굉장한 기술을 가진 거는 맞는데 이걸 어떻게 국내에서 전파를 할까? 처음 제가 이제 요 기술을 접했을 때는 제가 구글의 사장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기술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 그러나 제가 국내에 있는 대기업에 있는 연구소나 또는 대기업들의 이제 이 사업을 제안했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에 AI의 저변이 아예 없을 때입니다. AI 기업도 없었고 뭐 대기업조차도 AI를 하지 않을 때, 자 그때가 언제냐면 알파고가 나오기 전이에요. 알파고를 잘 아시죠? 알파고가 처음에 나와서 사람들의 주목과 이목을 끌은 이유는 우리 그 이세돌인가요? 이세돌 기사랑 같이 대국을 하고 이 중계를 통해서 아니 사람을 어떻게 이겨라는 그런 이슈화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이 알파고는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솔루션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 이세돌이 한판 이겼죠. 이게 굉장히 또 큰 시사점이 있는데 이게 알파고가 처음 나온 모델, 그 다음에 나왔던 커제인가요? 커제랑 같이 했을 때 전승을 했던 모델, 요 모델들이 다 다른 모델들이에요. 알파고 블랙, 알파고 Z 같은 다른 업그레이드된 고도화 모델인데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서 기보를 외우는 60만 기보, 70만 기보를 외웠던 게 바로 이세돌과 붙었던 알파고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학습을 해서 자기 기보를 두기 시작해서 모든 기보의 경우의 수를 외워서 참가했던 게 알파고 블랙입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 학습하고 그 다음에 딥러닝 이론이 나왔을 때 딥러닝 학습이 더해져서 만든 것들이랑 아예 성능에 대한 차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RBM이라는 기술을 국내에서는 많이 또 이렇게 선전도 하고 했지만은 사실 이걸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데이톤과 대표이사인 저의 자존심을 건든 RBM을 너희가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걸 누가 만들죠? 우리나라 인공지능의 핵심 엔진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기초적인 뉴럴넷을 누가 만들어야 될까요? 연구소에서? 대기업이? 저도 대기업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BM을 해왔습니다. 연구도 하고 시스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해왔지만 내부적인 구조상으로 이런 솔루션들을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보고 체계와 예산을 한번 확보하려 그러면은 책임과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거대 언어의 모델을 한번 학습하는데 드는 시간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3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버전의 AI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결제받는 데면 6개월이 걸려요. 우리가 대표이사가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든다. 1,000억 든다. 라고 하면은 대표이사까지 결제받는데 6개월 걸리고 팀 만드는데 3개월 걸리고 회식 한 달 하고 그다음 체육대회 한번 하고 하면은 내년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세대가 너무 많이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유연성 있는 저희 같은 아주 컴팩트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RBM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AI EMS, 그 다음에 AI OPS에서
충분히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RBM은 에너지 기반 신경망입니다. 자, 물리적 평형 원리를 적용해서 데이터 안정성 패턴으로 기억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 추상화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론을 만드신 우리 기술 CTO 분도 지금 계시지만은 추상화는 어떠한 복잡계를 단순계로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많은 집단이 있을 때 이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어가 뭘까? 요거를 유추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쉽게 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기를 얼음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공기가 물이 되고 물이 얼음이 되고,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분자의 안정화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게 연력학에서는 엔트로픽이라고 하죠. 엔트로픽이 안정화되는 그런 과정을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낸 신경망입니다. 그리고 시계열 비지도 학습이라는 거는 실시간 데이터를 탐지하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비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과 지도 학습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노테이션이나 라벨링이라고 하는 요 사진은 강아지고 요 사진은 고양이다 이렇게 하는 이 라벨링 기술이 아니라, 얘가 어떠한 그 안정되어 있는 상태를 누가 흐트리고 어떠한 것들이 이상을 일으킬지를 찾아내는 패턴 학습에 특화되어 있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시스템의 이상 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턴 복원과 사전 탐지라고 하는 것은 이 많은 데이터들이나 시그널들이 있어요. 우리가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장에서 제조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쉽게 넘길 수 있겠지만 밖에 있는 날씨나 온도, 습도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CCTV라고 해서 영상에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메타 데이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종 데이터들을 하나로 결합을 해서 이 상관관계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미치는 영향들을 이 엔진이 학습을 해서 가장 안정화되어 있는 가장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이 RBM이 하고 있는 패턴 복원과 사전 탐지 학습입니다. 또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리로 설명을 드리니까 뭐 저도 물리를 잘 모르지만 예전에 저희가 한번 큰 사고가 한번 있었죠. 서울시에서 용산에서 굉장히 큰 사고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 국내에 있는 AI 비전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솔루션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CCTV로 요 특정 지역의 인구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예를 들어서 200명 이상은 뭐 경고, 300명 이상은 뭐 위험, 뭐 사고, 이렇게 해서 인원수로 체크를 했어요. 자, 우리나라는 그때 무슨 경쟁을 했냐? 이 지능형 CCTV 기업들은 사전에 처음부터 인공지능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이 기업들은 예전에 CCTV나 방송통신 네트워크를 하던 회사들이 AI 오픈소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인공지능 비전 회사들로 바뀌었습니다. 그 회사들이 지금 다 상장이 되어 있고, 그 회사들이 이제 제시한 솔루션은 요 안에 누가 더 정확하게 있는 인원수를 387명을 찾아내느냐, 이 경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388명으로 잘못 체크한 회사는 이거 잘못된 건가요? 그럼 388명이라고 잘못 인식을 하면 사고가 안 날까요?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는 이 메타데이터를 뽑아내는 것들을 아무도 안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5년 전에 첫 솔루션을 발표한 이 비전 솔루션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요 주어진 공간 안에 인원수가 300명, 400명 의미 없다. 이건 의미가 없고, 평소와 다른 인원수의 패턴과 속도를 보이는 인원이 있으면 이거는 위험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라고 해서, 당시에 서울시에서 처음 만들어진 인파관리팀이라고 하는 최초로 그 사건 이후로 생겼습니다. 이 인파관리팀에서 오셔서 저희가 만든 이론이 맞다라고 하셔서 일정한 특정한 공간에, 강남역을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강남역이 6시 정도 되면 강남역 사거리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많다고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니죠. 이 시간대는 당연히 사람이 많아야 되고, 또는 강남역 저녁 6시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더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그거는 뭐냐면 이 현장에 맞게 이상도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5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 저희가 지능형 CCTV는 지금 저희 회사의 카테고리 안에 피지컬 AI 영역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국내에 있는 굉장히 큰 기업들, 그다음 화학 회사들이 저희 거를 선택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 선택을 하냐?
그 현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솔루션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처음 AI가 나왔을 때 CCTV들은 사람들을 인식을 해서 이렇게 라벨링이 되는, 자동으로 라벨링이 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와 대단하다, 이 사람을 이제 인식하는구나 라고 했지만 이 인식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오탐이 많아서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직접 돈을 주고 사용해 본 고객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돈을 주고 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진짜로 사고가 일어나고 사고가 정확하게 일어나는 것을 캐칭하거나 또는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들을 찾기 시작을 하셨고, 저희는 국내에 있는 통신 대기업들이 다 실패한 그 영역에 들어가서 저희가 단독 수주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잘 했기 때문에 1차, 2차 사업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보안회사 대기업에서 수주를 하셨고, 저희가 3차, 4차, 5차부터는 전부 다 저희 데이톤이 수주를 했습니다.